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 최대 격전지 북구갑 선거구. 두 현역 의원의 대결, 여기에 개혁신당의 견제까지 뜨거운 선거전을 펼칠 새 후보를 만났습니다.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축소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관련해 마트 노동자들은 지자체와 유통업계가 노동자는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의무휴업 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부울경 정책협의회가 출범 2년차를 맞아 경제동맹의 실효성과 가치 향상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어느덧 총선이 30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부산 북구갑 선거구입니다.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지역구를 옮겨 6선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 여기에 개혁신당 백이석 후보까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낙동강 벨트 사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 후보를 장동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각 당이 총력을 다해 지키려는 PK. 그 중심인 낙동강 벨트에서 핵심은 북구갑 선거구입니다. 지난 4번의 선거에서 두 당은 각각 2대2 스코어를 기록하며 이번 선거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북구갑에는 3선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6선 도전을 위해 북구로 지역구를 옮긴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 북구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며 많은 경험을 쌓아온 개혁신당 백이석 후보가 대결합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2006년 구청장 선거를 시작으로 북구에서만 6번째 선거입니다. 오랜 기간 구석구석을 다닌 골목 정치로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인정받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번 선거는 오로지 북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북구의 민심과 북구에 와가지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욕심의 대결입니다. 우리 일꾼, 우리 전재수, 북구는 전재수다라고 하는 북구 주민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 최선을 다해서 보답을 할 것이고 북구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해운대에서 구청장과 4선 의원을, 부산시장과 부산 진구갑에서의 5선,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는 이번엔 북구갑에서 6선에 도전합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국회에서 쌓아온 힘을 북구에 쏟아붓겠다고 말합니다. 어디든지 내가 도움이 되는 곳이면은 당이 명령하면 내가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쾌히 수락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북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많이 듭니다. 또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경험과 경륜 이런 걸 살려서 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으로 좀 열려있는 그런 도시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잔뼈가 굵은 개혁신당 백이석 후보. 박민식 전 의원의 보좌관 시절 북구를 누볐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돼 다시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북구의 국회의원은 정말 친근한 동네 형 동생처럼 하고 있지만 지역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말 일 잘하는 정치인이 출마를 해야 됩니다. 김종인 의원실 보좌관으로 국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호남 예산 폭탄을 만들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부산 북구를 재도약시킨 자신이 있습니다. 새 후보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수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서민 경제를 되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그러한 경제적 고통으로 신음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 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이분들의 삶을 건져 올리는 그런 역할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금 상환 외에 또 이자 보전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천착을 해가지고 싸움 좀 그만하고 정쟁 좀 그만하고 제발 좀 국민들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권의 중심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삼선 의원이 되면은 중진 의원이잖아요. 목소리를 크게 내겠습니다. 서병수 후보가 이번 선거에 당선되면 22대 국회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이 됩니다. 서 후보는 싸우지 않고 서로 대화하는 선진 국회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극단적으로 해서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한쪽은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한쪽은 그것을 막아야 되고 하니까 물리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서로 멀리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싸움, 국회의 어떤 난장판 뭐 이런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증을 내고 싫어하지 않으십니까? 제대로 된 어떤 마주 앉아서 저 양보할 건 또 양보도 좀 해야 되고 아무리 소수자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국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이석 후보는 거대 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 국민들이 한쪽 의견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제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친구들끼리도 그러고 가족끼리 대학 동기를 만나도 정치 이야기나 사회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유튜브나 기타 등등을 보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콘텐츠만 계속 공급하게 됐습니다. 그게 AI거든요. AI 메커니즘 자체가 알고리즘 자체가 한쪽으로 편향되게 계속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유럽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도 그런 AI의 알고리즘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편향된 계속 콘텐츠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균형 있는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누가 만나도 서로의 상대 의견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하겠다라는 법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현역 의원들 간의 대결이 된 북구갑 선거구. 중앙당 차원에서의 선거 전까지 예고되고 있는 만큼 그 열기는 계속해서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앞선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분들은 투표소로 이동해 소중한 한 표를 실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은 투표 편의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어르신들은 사전투표 기간이나 선거일에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전에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투표소는 어떨까요? 보통 투표 장소는 1층이나 승강기 같은 편의시설이 있어서 이용이 편리한 곳을 확보해 놓지만 투표소가 2층 이상에 위치해 있고 승강기가 없는 경우에는 1층에 별도의 임시기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이 1층으로 가서 선거인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에서 수령한 투표용지를 대신 받아 선거인에게 전달하면 선거인이 임시기표소에서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에 넣고 봉함을 해 임시기표소 투표지 봉투 운반함에 넣으면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소로 이동 후 기표자를 대신해 봉투째로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에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선거인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가족을 제외한 1명인 경우에는 투표 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합니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떨림이 있는 기표자는 특수형 기표용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또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는 확대경 특수형 기표용구나 영상통화 수어 통역, 쉽게 설명해 놓은 투표 안내 자료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투표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면 되는데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요양소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소에서 국민 누구나 한 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권석화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구급 1호봉에서부터 한 6, 7년을 열심히 일해야지 기본 급여가 최저임금에 도달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급 1호봉 최저임금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세 퇴직하면 연금을 65세에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5년 동안의 소득 공백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시니까 당연히 요구를 할 수밖에 없으시지만 좀 과한 요구를 하시거나 이제 봉사를 강요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 분들께서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저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빅키가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이사진과 집행위원이 꾸려진 가운데 올해 영화제는 지난해보다 짧은 5일 동안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부산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정기총회. 지난 1월 영화제 집행위원장 교체 이후 새 임원진이 구성됐습니다. 청소년 집행위원은 대부분 연임됐고 일반 집행위원은 대폭 교체됐습니다. 이사진은 26명 중 절반이 새 인물로 채워졌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번역한 달씨 파켓 부산 아시아영화학교 겸임교수를 비롯해 정재승 카이스트 뇌인지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합니다. 이사장엔 주식회사 YK스틸 사회복지재단 오치훈 이사장이 선출돼 4년간 영화제를 이끕니다. 올해는 지금 주어진 기간도 짧고 예산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이제 그 군더더기 없이 올해 영화제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를 1차적인 목표로 하고 20주년이 되는 내년에 정말 이 이름에 걸맞는 제대로 된 행사를 한번 준비해 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사회는 올해 사업 계획안도 승인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 원 줄어든 8억 원. 북구가 지원을 중단했고 교육청도 보조금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사업 수익에서 2억 3천만 원 감액됐습니다. 때문에 영화제 규모도 대폭 축소됩니다. 영화제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었고 상영 편수도 40개국 150여 편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사무국은 인력 재배치와 경비를 절감해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빅키가 18회까지 아주 훌륭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팎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교육계 그리고 영화계 여러 개의 시민 사회와 함께 이번부터 다시 또 새 힘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9회 내년에 20회를 다 같이 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올해 19회째 맞는 빅키는 오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영화의 전당과 중구 유라리 광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트 노동자들은 지자체와 유통업계가 노동자는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의무휴업 조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최근 부산시는
16개 구군 모두 단계적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의 평일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영구와 사하구, 강서구를 비롯한 5개 구는 5월부터, 나머지 11개 구군은 7월부터 시행됩니다. 부산 지역 마트 노조는 이해 당사자인 근로자를 빼고 내린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일요일 2번 쉬는 거,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 그리고 일요일 노동 강도가 많이 높잖아요. 평일에 2배, 3배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많고, 또 애들이 어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애기들하고 보낼 시간이 없고, 그 일요일 2번 뿐인데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의무휴업 지키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달 이틀간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과 새벽 배송 등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거칠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제가 아니면 저희들 노동자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이 법을 갖다 시행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걸 바꿔서 이해 당사자를 대표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점장이나 이런 사람들로 바꿔놨으니까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희들 노동자들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신빙성을 가질 건데 본인들끼리 얘기해놓고 기사에만 냈어요.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못 믿습니다. 시는 지난해 대구시가 대형마트 쉬는 날을 평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권 해석을 근거로 근로자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근로자들이 이해 당사자 시위를 인정해 달라는 그런 소송을 좀 제기했고 아마 여러 가지 항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법원에서 기각되고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제인스토어 협회에서 아까 그런 방안들을 말씀을 했고 그런 방안들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휴식권이나 또 건강권 그리고 또 복지 혜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필요한 게 있으면 각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마트 노조는 시와 구군을 상대로 반대 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지난 8일 오전 시청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제지로 다친 노조 관계자 3명과 관련해 해당 경찰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13일 오전 9시 50분쯤 부산 동구 수정터널에서 오부드로 달리던 4.5톤 트럭이 난간을 들이받고 차량 앞부분이 허공에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갇혀있던 트럭기사 40대 A씨가 경상을 입고 119 사다리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이 초광역 경제동맥을 맺기 위해 마련한 정책협의회가 울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출범 2년차를 맞아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울경 정책협의회가 11일 울산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첫 회의 이후 2번째입니다. 이날 회의는 초광역권 발전 시행 계획 등 업무 보고와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 공동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울경 정책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또 완성하기 위한 그 로드맵에 굉장히 중요한 첫발을 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들을 저희가 제대로 좀 추진을 해서 서로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핵심 프로젝트는 3대 분야 14개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에 협력키로 했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항공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부울경을 연결한 수소 배관망도 구축합니다. 두 번째로 초광역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광역철도를 통해 부울경을 1시간대로 연결하고 글로벌 물류 거점을 조성합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를 구축하고 울산, 부산, 창원, 진주를 잇는 철도 노선에는 KTX 이연과 ITX 마음을 투입해서 부울경 1시간대 생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재 육성과 관광 플랫폼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산업과 인재, 일자리를 연계한 선순환 구조의 인재 플랫폼을 공동 운영키로 했습니다. 또 부울경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동 마케팅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프로젝트 수행에 실무를 책임질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은 이날 시행 계획을 보고하고 이달 중 열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정부의 의대생 증원 정책으로 의료 현장의 전공의 이탈과 관련해 부산시가 의료기관장 비상진료대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2일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대학병원과 2차 병원 등 의료기관장과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는 21억 원을 들여 의료기관 야간 당직비를 지원하고 부산의료원 진료의사와 응급환자 전원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지원 인력을 채용키로 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1단계 항만 배후단지 화물차 휴게소 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에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재공고는 3월 13일과 14일 양일간이며 참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은 3월 26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공사는 재공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외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정심의를 진행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수영구와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청년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업무 협약을 13일 체결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적 능력으로 표준화된 지능평가에서 IQ 71에서 84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대상자 발굴, 진단은 물론 직무교육, 취업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성태 구청장은 청년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